한국 프로축구 K리그 1위 FC 서울 공격수 제시 링가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이 경기장은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잔디 상태로 비판을 받았고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링가드는 경기장 환경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선수들이 최상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조금만 좋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 반지, 즉 스마트링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애플워치와의 수요 겹침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링 관련 특허를 추론하며 기대를 모았던 애플이지만 개발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의 갤럭시링도 초기 관심과 달리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들이 여전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팀들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젠지가 3전 전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디플러스 기아도 LNG를 이기며 파리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한화생명은 PSG 탈론과 G2 e스포츠를 꺾으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1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오는 13일에는 결정적인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팀들의 승전보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의 세포라 매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립 슬리핑 마스크가 수개월째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 뷰티 틱토커들의 추천으로 글로벌 베스트셀러에 올라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모레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립 케어 라인 확대와 함께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한정판 립 슬리핑 마스크는 3개월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K-뷰티 브랜드가 여전히 적어 아모레의 시장 확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편의점 CU와 GS25는 출연 셰프들과 협업해 메뉴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GS25는 지난해부터 넷플릭스와 협력해 공식 IP 상품인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하고 CU는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와 함께 밤 티라미수 컵을 선보입니다. 특히 GS25는 빠른 대응으로 흑백요리사의 인기 메뉴를 신속히 상품화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편의점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고객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팬들이 위르겐 클롭 감독의 최근 행보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이 레드불 그룹의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독일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를 재정 위기에서 구해낸 전설적인 인물로 그가 레드불과 손잡은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 구단이 독일 축구협회의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클롭을 위선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의 수상이며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강의 작품을 위한 특설 코너가 설치되고 문학 애호가들이 함께 축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번 수상이 순당하다고 평가하며 한강의 섬세한 문체와 시적인 표현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무라카미 하루키의 미수상에 대한 아쉬움도 여전합니다. 이라크 축구 대표팀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에서 0 승리를 거두며 승점 7로 한국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결승골은 에이스 아이만 후세인이 기록했으며 그는 한국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선수로 꼽힙니다. 이라크는 최근 A매치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과의 다음 경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자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며 2026년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4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승객은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20인승 대형 자율주행자 로보벤과 춤추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소개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사이버캡의 운행 비용이 대중교통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마누엘 노이어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첫 번째 구체적인 대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노이어의 계약은 2025년까지이며 그의 기량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뮌헨은 노이어의 후계자로 알렉산더 니벨을 고려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은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노이어는 미넨에서 10회 리그 우승과 2번의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 총 20개 이상의 트로피를 쌓아온 전설적인 골키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2-2에서 0승리를 거두며 B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조유미는 김영권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김민재와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유미는 뛰어난 수비력으로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를 설욕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합을 고민하며 조유민이 앞으로 주전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이키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러닝화 줌 플라이 6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적인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의 피드백을 반영해 개발되었으며 훈련과 레이스 모두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10% 가벼워진 무게와 혁신적인 쿠셔닝 기술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뛰어난 추진력과 유연한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엘리우드는 훈련하는 러너들이 선택해야 할 신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줌 플라이 6는 오는 11월 초 출시되며 킵초게의 스페셜 에디션도 12월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며 기술 경쟁에 나섰습니다. 두 기업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스타트업과 협력해 물류 및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로보월드에는 300개 로봇 기업이 참가. LG전자와 삼성넥스트의 투자를 받은 로보티즈가 자율주행 로봇, 개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AD 로보틱스는 삼성의 투자로 초소형 힘토크 센서를 개발 중이며 테솔로는 인간형 로봇 핸들을 공개합니다. 혁신적인 기술들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로봇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팀 히어로를 이끌었던 임영웅은 전반 25분 소화 후 하프타임 공연으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경기는 총 7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팀 기성용 2사에서 3으로 역전승을 거두었고 현장에는 35,034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임영웅은 경기 후 레전드 선수들과 호흡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수익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와인은 개봉 즉시 산화가 시작되며 각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1일, 화이트와 로제는 2일, 레드는 35일, 디저트 와인은 최대 7일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 와인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눕혀두는 것이 중요하며 밀봉 후 가급적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산소를 흡수하는 막에나 특수 기계인 코라뱅을 활용해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와인의 변화를 즐기며 최적의 시기를 찾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2562 출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GPU 개념을 소개하며 오늘날 생성 AI의 토대를 마련한 혁신적인 그래픽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256 이 게임과 컴퓨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며 이 혁명적 기술이 현재 개인 생활 속 AI와 함께 일상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포스 256은 단순한 그래픽 카드가 아닌 미래 기술의 초석을 놓은 제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의 체험장 오징어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를 오픈했습니다. 이 체험장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드라마 속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구슬치기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루 1,500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된 티켓은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링 홀란드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작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는 홀란드가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전하며 그의 다음 행선지는 스페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홀란드는 도르트문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후 맨시티에 입단해 52골을 기록하며 팀의 트래블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적설이 끊이지 않으며 바르셀로나의 관심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맨시티는 홀란드 이적에 대비해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말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볼만한 작품들이 풍성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강동원과 박정민 주연의 영화 란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친구에서 적으로 변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티빙에서는 비밀의 숲 스핀오프 드라마 좋거나 나쁜 동재가 방영 중이며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여성 국급 배우의 성장기를 그린 정연이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왓챠에서는 청춘 로맨스, 소년 시절의 너를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브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세상에 없는 학교 퓨처랩이 공개되고, 넷플릭스는 코미디 대전 프로그램 코미디 리벤지로 돌아옵니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 주말 즐거운 시청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 가수 이명웅과 전 축구선수 김영광이 자선축구대회에서 만났습니다. 김영광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말 뜻깊고 행복했던 하루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로커룸에서 결의를 다지는 모습으로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자선축구대회에서는 기성용이 이끄는 팀이 이명웅의 팀을 4-3으로 이겼고, 이명웅은 하프타임에 3만 5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특별 공연도 펼쳤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밴프와 퀘벡주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 로드가 붉게 물들어 한국인의 단풍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웨스트젯의 직항 노선 개설로 한국과 캐나다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투어는 가을 해외여행 예약이 35%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일본과 중국도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풍 시즌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쿵스레덴 트레일에서 진행된 피엘라벤 클래식 행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트레일은 아비스코에서 니칼루옥타까지 약 110km를 5박 6일 동안 걷는 코스로, 참가자들은 장대한 자연 속에서 도전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양한 아웃도어 장비를 준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힘든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아비스코 파이널 포인트에 도착해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완주를 기념했습니다. 이번 피엘라벤 클래식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며 오는 10월에는 제주에서 또 다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하이커들이 모여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친코 시즌 2가 지난 11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 작품은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해 한국, 일본, 미국을 배경으로 전쟁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는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고증으로 완성된 프로덕션은 시대상을 생생히 구현해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모든 에피소드는 애플 TV 플러스에서 감상 가능하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네이버 TV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가 광주FC를 방문해 선수단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선수협 김웅기 사무총장은 K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잔디 문제와 해외 선수들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장 안영규는 현재 잔디 상태가 부상 위험을 높이고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선수협은 잔디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단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도비가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 파이어플라이로 동영상 제작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지난 14일 어도비 맥스 2024에서 샨타누 나라엔 CEO는 이 기술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이어플라이는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생성형 확장 기능은 비디오 간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프리미어 프로에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어도비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서비스도 연내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또 한 명이 유망주가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17세 윙어 윤도영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도영은 K리그 대전 하나시티즌 소속으로 활발한 활약을 펼치며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U20 아시안컵 본선에도 출전하며 한국 대표팀의 미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미 황희찬이 뛰고 있는 팀으로 윤도영 영입 소식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야외 방사장에 적응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생후 15개월인 이들 판다는 현재 몸무게가 40kg에 이르며 가을 날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엽 위에서 놀고 나무를 타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판다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날씨와 컨디션에 맞춰 야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글 플레이가 글로벌 웹툰 플랫폼 데시툰과 한국웹툰산업협회 간 IP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시2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손쉽게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대시2 스튜디오를 선보이며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OO 라리스 구디파티는 한국의 고품질 웹툰 콘텐츠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대시2이 창작자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방한한 대시2 부사장은 한국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비그래피티가 대만에서 열리는 미팅 오브 스타일레스 인터내셔널 그래피티 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전시됩니다. 이종배 작가가 그린 비의 벽화는 행사 홍보 자료에 소개되었으며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그래피티 작품과 함께 스트리트 아트 공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비는 독특한 비주얼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그래피티는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